中美合则两利，斗则俱伤，合作比摩擦好。 I think we can go on to do something that truly will be monumental and great for both countries.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Hyundai, Samsung, CJ, and SK. Where's SK? Thank you very much.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지난 주말 열린 G20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 무역 분쟁이 풀릴 계기가 될 것인가였죠.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역시나 미중 양국 정상은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주름살을 좀 펴나 싶었는데요.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 경제 이슈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미중의 무역 담판 8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다자 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치고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하는데 많이 쉽지는 않은 합의였나 봐요. 네,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거고요. 평행선을 달렸던 미중 양국이 일단은 그 긴장감이 팽팽했던 무역 전쟁에 쉼표를 찍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중단됐던 무역 협상을 일단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직도 3,250억 달러어치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이 남아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도 추가 보복관세 물리는 걸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대는 지난 주말에 끝난 G20 정상회의였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주최한 다자간 회의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회담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이례적일 뿐더러 네. 사실 처음에 회의가 시작됐을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8일에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직후에는 이제 한 세션에서 만나서 중국의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주체성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 등등의 설전이 오갔는데 재밌었던 건 주어는 없어요. 네. 누굴 지칭하지는 않는데 들어서 찔리면 내가 의문의 일패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담판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의문이 있었는데 다음 날인 6월 29일에 상황이 급반전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어젯밤에 그와 만나서 심도 깊은 얘기를 했다. 여기서 그는 시진핑 주석이고요. 네. 어젯밤에 사실상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역 담판을 하면서 이 8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나오는 표정은 어둡지 않았고요. 네네. 향후에 우리가 일단 대화를 재개한다. 곧 실무회담이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무역 담판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휴전 합의로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좀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 종전이 아닌 휴전이긴 합니다만 회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고요. 특징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당분간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웨이에 그 미국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걸 막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담판을 위해서 화웨이를 일방적으로 봐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공화당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백악관이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고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블랙리스트 안에 두는데 미국의 이익을 심대하게 해치지 않는 부품들은 공급한다. 역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지난 연말 아르헨티나 합의 때는처럼 이렇게 시한을 못 박지도 않았던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지지부진하게 길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네. 시한을 정해두고 하면 뭔가 그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이건 양측에게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를 내긴 좀 이른 시간이다. 이러면 양쪽 모두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연말까지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계속 그 시간을 좀 지체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이 합의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은 이번 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국이 아직까지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그 중국산 물품이 3,250억 달러어치가 남아 있다. 여기에도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네.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고관세가 붙게 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사실 25%가 유례가 없는 관세입니다. 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3%에서 9% 사이, 그리고 신흥국의 경우에도 많아야 10%대 초반 정도의 네. 관세를 물리니까 이런 초강대국끼리 20%가 넘는 고관세를 물린다.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복 관세인데 그걸 일단 안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화웨이라는 사실상 중국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걸 일단은 멈추겠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좀 팔고 장비도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언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수 뭐 알 수 없는 네네.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끝났다라기보다는 무역 전쟁의 단판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지만 이 미중 양국 간에 아직도 합의 도출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쟁점들 많이 남아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은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중국이 네. 중국의 법령 안에 명문으로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업을 통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받아서 회사를 키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등등을 명문화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 도를 넘는다는 그렇죠. 비판이 나오는 네네. 거죠. 다른 나라의 법전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에 중국이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역정을 내면서 그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도 실무진이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서 받아들일 네. 수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5월에 딜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번 휴전 선언을 하면서도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일시적 휴전으로 우리 경제는 뭐 좋은 소식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수출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7개월 연속으로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희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0%인데 네. 이게 지난달 20일까지의 통계고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6월의 수출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13.5% 감소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그리고 무역 전쟁 그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담판을 짓고 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또 경제 행보를 이어갔죠. 그렇죠. 그 기업인들과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그 화면에서 등장했던 뭐 삼성, CJ, SK 등등의 기업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례적인 모습이었던 건 동원이나 네. 그 SPC 같은 유통이나 식품 사업을 하는 상대적으로 재계 순위가 좀 낮은 기업들도 대거 참석을 했어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이 회사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라면 상대적으로 재계 순위가 좀 낮더라도 한 자리에 불러 모은다 해서 미국의 요청으로 초청을 받은 회사들인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무역 전쟁에 대한談判이 끝난 뒤에 마련된 자리잖아요. 네.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있을까 봐 기업들이 그랬죠. 아주 긴장한 상태로 참석을 했는데 네. 화웨이의 화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미국의 투자를 좀 더 늘려달라. 그리고 투자를 늘린 기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요. 네. 삼성, LG, 뭐 SK 등등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만든 회사들이 네네. 어디 있느냐 불러일으켜 세워서 칭찬을 해주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를 한 총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추켜 세웠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Such a young man. Investment of $3.1 billion in Louisiana is going to be a great investment. You know that. So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What is that beautiful building? And that was your great tower. Latte Tower was beautiful. Hyundai, Samsung, CJ, and SK. Where's SK?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It's a great job. 저 말은 칭찬이지만 듣는 총수들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대미 투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내년에 그 재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네. 중국을 압박해서는 무역 적자를 줄였다. 그리고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는 내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지금 이제 성적표를 좋게 받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치적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대외 경제 여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과의 신뢰가 심대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플리오린 폴리아이미드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쓰는 감광제가 있거든요. 네. 리지스트라는 거.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씻어낼 때 사용하는 에칭가스 이 세 가지를 한국에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네. 건데 그래서 관련 시행령도 지금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기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들면 반도체의 단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한국한테 안 팔겠다라는 네. 건데 이 안 팔겠다라는 거는 본인들로서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뭐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다가 그 일본이 지금 언급한 물질들의 생산량이 세계 거의 90%, 70% 거의 이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거의 유일한 시장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이 팔지 않는다면 물론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도 네네.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석 달치 정도는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도 아침에 녹실회의 또 좀 전인 오후 2시부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네. 있어서 글쎄요. 장기적으로 안 파는 쪽도 뭐 그저 유리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어제 일본의 그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에서 미리 보도가 된 바 있어서 우리 정부도 좀 일찍부터 대비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될 텐데 아마도 사전에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네. 예상되는 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왔으니까 예.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관련 기업들도 지금 석 달 이상 관련 부품은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